박지원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지금 방송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셨습니다. 네. 뭐 축하 인사를 한 겁니다. 축하 인사했죠. 김재원 네, 이제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게 사실 뭐 당헌 당규에는 그냥 유고 됐을 때 아니 어떻게 받을 수 됐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등으로 예. 최고위원 당선되면은 수석 최고 이제 물론 원내대표가 네. 있으니까 뭐 하지만은 그러나 수석 최고위원이고 네, 고생했는데 네. 다음 대구에서 국회의원 됐네요. 된 건가요? 뭐 됐죠. 자, 국민의힘이 완전한 윤석열 당으로 재창당됐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어요. 다른 쪽 보도 보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개명했습니다. 아, 개명을 윤석열 했다고요? 당. 아, 이제 우리는 윤석열 당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예. 이해가 된다. 음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좀 전에 정치 넘버원에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말씀은 그분이야 뭐. 근데 당연히 당헌 당규는 당이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당정일체가 여당일 때는 당정일체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언론이 윤석열 당이 됐기 때문에 네.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가 음흠. 윤석열 소위 친윤들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장악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무서운 분이다. 그래도 정당에서는 비주류를 인정해 주는데 저렇게 완전히 학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나 모든 언론들에서 또 국민들은 김기현 대표가 상명하복에 네. 용산 출장 소장을 할 게 아니라 당이 국민의 쓴소리도 어려움도 전달하는 네. 그런 하의 상달하는 아, 위로 올리는. 그렇죠. 네.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네. 그분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상명하복할 겁니다. 그 결국은 인선을 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뭐 윤핵관으로 그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 될 것이다. 당연한 순서 아니에요? 아하. 저는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올 것이다.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봐요. 질문자 또 김재원 최고가 아니,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자들이 물으면은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네. 장제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체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원내대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뽑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뽑더라도 예. 이번 보세요. 당원들이 뽑더라도 100% 윤석열 당이 되잖아요. 예.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은 대통령의 줄을 잘 쓰는 DNA가 확실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윤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선출됐지만은 그래도 못 믿어요. 과거에 박근혜 김무성 때 그렇죠. 새누리당 때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잖아요. 예. 공천에 갈등이 있다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확실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제2인자로 앉히고 조직을 관할하는 이철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에 예. 이 둘만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공천 부분이거든요. 이제 결국 공천 시계는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면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 뭐 소문에 따르면 뭐 검찰 출신 인사들이 TK 지역 또 부울경 지역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당을 장악한 대통령이 네. 공천 학살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당들이 창당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예.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일제히 신임 지도부가 이준석 계열을
무차별 난사하잖아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뭐 힘이 없는 밑에 거느리는 조직이 없는 안철수 네. 후보에 대해서는 끼얹는 거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견디겠어요? 자,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원장하고 했는데 색깔로 소위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했는데 네. 그대로 참을까요? 모르겠죠. 지금 보면 이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 7월 정도에 퇴임할 수 있다. 제가 예. 내일신문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예.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내년에 국회로 갑니다. 사는 길이 그겁니다. 라고 했다고 내가 몇 번 방송했어요. 아, 국회로 다 갈 것이다. 다 가죠. 검찰 그렇기 출신들이. 때문에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MB 시즌 2 아니에요? 되게 핵심 포스트에 MB 정권 시절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이 MB 때는 이상득 의원 형님이 만사 형통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불렀는데 예, 예. 지금은 검사 정권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현 정부 주요 보직 70여 곳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대학 병원 네. 감사죠. 감사를 검사 출신이 가면은 검찰 출신이 검찰 가면은 출신이죠. 예. 수사관이죠. 예. 수사관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비리를 없애겠다. 이게 지금 5.16 군사 쿠데타를 해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도 네. 금융제 쪽에는 군화발을 안 보냈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네. 곳곳에 금융감독위원장 등 모든 곳에 금융 쪽에도 군화 검찰의 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화와 칼이 지금 세습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 공천은 검찰 출신들을 대거 진출시킨다. 그 스타트가 끊어준 게 지금 이복현일 것이다. 네, 거기서 네. 얘기를 해주잖아요. 참 이게 이제 정치인은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거예요. 총선 얘기가 했으니까 좀 더 드려보면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도 가질 거고 지금대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다 본인이 타고 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 관계 양 정부 간 합의하면서도 네. 대통령이 내가 책임이다. 1% 지지도가 나와도 내가 하겠다. 네. 자 노조 개혁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대북 문제 강하게 붙이잖아요. 네. 야당 강하게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성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것으로 지금 현재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해서. 예.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한가 하는가 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거기 받는 거예요. 40%. 그럼 총선 결과를 뭐 미리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게 전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찰 인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공천을 많이 할 거고 네. 그리고 윤핵관들의 행포가 칼질로 나타날 거고 그러면 보수가 분열을 해서 분열할 것이다. 예. 그 분열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유승민 보십시오. 1인 사당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승민. 그것은 민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등과 함께 보수 신당을 창당한다면 오히려 저는 거기가 더 보수에서는 표를 받을 수 있다. 아. 뭐 일간지 오나 네. 회장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분당이 되지 않더라도 네.
TK 지역 같은 데는 검찰을 많이 공천을 하기 때문에 무소속이 많이 될 거다. 무소속이 될 수도 있다. 절대 안 된다. 아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자꾸 얘기하지만요. 당을 장악해서 공천을 장악해서 윤석열 킷으로 전부 공천해 가지고 내년도 그렇게 나간다 하지만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년 선거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대선 구도로 가고 네. 배지들이 예. 권력 냄새를 얼마나 후하게 발단됐어요. 아,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윤석열 정권에 줄을 안 서고 안 쓸 것이다. 미래의 권력에 줄을 서기 때문에 험한 꼴 당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부터 쭉 얘기했던 게 신당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을 항상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네. 윤석열 당이 된다. 모든 게 다 그렇게 현실로 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칼질당한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이 고의 화장장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저항한다고. 것이다. 저항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칼질당하면 그 사람들과 뭉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기 개편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정계 개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보수 신당이 창당돼서 창당되고, 예. 그 대통령 후보 때는 또 단일화가 될 거예요. 아, 다음에는 네, 다음 그렇죠. 선거할 때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못 이기니까. 못 이긴다 예. 하는 위기가 왔으면 또 뭉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내년 총선은 보수 신당이 출연해서 윤석열 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만 제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그래도 그렇습니까? 국가가 예. 있는데 윤석열 당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김기현 대표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야당과의 협치를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있는 그대로 네. 상달시켜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면은 실패하는 대표가 되고 실패한 국민의당이 된다. 네. 국민의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준석께는 보수 신당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예측을 잘하시고 잘 맞추시니까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공천 받습니까? 저는 못 받을 것 못 같아요. 받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항상. 네. 이번 전당대회도 나와서 친윤이 아니면서 친윤인 척 계속 용비어 청가를 부르다가 윤비어 청가를 부르다가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일했지만은 종북 사상 가지고 있는 분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볼 때 자기 수족원 같은 수석을 고발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감추고 싶은 행정반들 카톡방을 공개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저걸 이준석처럼 저항을 강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내치지도 못하지만은 공천은 안 주죠. 공천은 안 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지역구가 김은혜 홍보수석 지역구야 분당 갑 그렇죠. 지역구입니다. 예, 뭐 네. 그 지역구에 누가 갈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죠. 뭐 공천 준 다음에는 험지로 가라 해서 광주에다 줄지 모르겠어요. 광주요? 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하고 또 협치도 이제 관건이 되는데 뭐 만나겠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좀 잘 풀어가라. 네. 그래야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같이 중지를 모을 수 있다 하는데 당신이 하겠다고 취임하면서 계속 약속을 했지만 아니 1년 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초치하지 않는 네. 그리고 취임해서도 전직 대통령을 한 번도 초청하지 않는 역사적 기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번 한일 관계 문제도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네.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고 해서 못 만난다고 하면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 소통도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과 일본에 따라만 다니지 네. 우리가 국익에 대한 것은 완전히 포기한 오직 4월 달에 미국 국빈 방문 초청받겠다 5월 후쿠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저랑 같이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네. 김무성 수석 부대표를 해서 잘 알아요. 그 양반이 성질이 급합니다. 네. 팍 올라요.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겠다. 만날 것이다. 예.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가장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보자.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김기현 대표가 이거라도 잘해달라. 그 명령은 복종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하고 외교 얘기도 잠깐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곧 16일, 17일 날 기시다하고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또 근데 보도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도 벌써 우리가 철회하기로 굳혔다. 일본 이미 요미래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줄 것 다 주고 예. 어? 그러면 뭐- WTO 제소한 것도 풀어주고 아하. 지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받을 건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 아니에요? 내가 내 돈 내고 아무 소리 못 듣고 바보 짓을 한 게 지금 현재 외교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네. 불가피한 점이 있고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압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16, 17일 네. 방문을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일본에게 굴복을 해줬으면은 정상적인 일본이라고 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한국에 와야 아 오는 게 맞는데. 예. 그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또 찾아갑니까? 그러나 저는 한일 정상회담을 자주 해서 네. 셔틀 외교를 강화시켜서 풀어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그렇게 일이다. 봐요. 그렇지만 자존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 것 다 주고 완전히 굴욕적인 이 역사 문제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와야죠. 왜 우리가 갑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렇죠. 네. 미국도 지금 보세요. 얼마 전부터 취임할 때부터 전기 자동차 문제 해결하겠다. 네. 안 됐잖아요. 이제 반도체법까지. 예. 도대체 우리한테는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고 10년간 투자도 못하게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 그 CHPL 네. 이 회사가 세계 배터리 회사 시장의 37%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하고 미국 내에다 포드하고 합작 공장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고 미국은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문제 잘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되는데 음. 가서 불을 보듯 저는 그렇게 삽니다. 이번에 공짜 점심 없어요. 그런데 그 점심값이 너무 비싸요. 네. 이번에 보세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급하는 것 하겠습니다 하고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부산에 가서 강연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